부지런히 살았는데 네.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뇌에 염증이 생긴 거구나.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걸 한번 드려봤어요. 네. 약사님, 이거 먹고 잠을 푹 잤어요. 이 약을 보고 역으로 그분의 상태를 읽어드릴 때도 많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아산에서 큰마음 약국을 하고 있는 이지향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에 오픈한 지도 이제 얼마? 3개월. 3개월이요? 네. 이전에서 3개월 굉장히 이제 네. 에너지를 쏟았고 네. 딱 자리 잡혀서 오늘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3개월 만에 자리 잡고 이것도 좀 되고. 왜 그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건 저는 이제 고무줄처럼 제가 뭐 필요한 일 있으면은 잠을 좀 적게도 잤다가 일 없으면 좀 이완돼서 네. 좀 오래도 잤다가 근데 네. 평균적으로는 일찍 자는 편이에요. 몇 시쯤? 11시, 12시쯤 자서 6, 7시쯤 일어나니까 많이 자는 네. 편이죠. 잠을 적게 자는 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일 망칠까 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하고 네. 또 다음날 자면 되지. 그러니까 잠을 막 못 들거나 이러질 네.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진짜. 그리고 네. 이동할 때도 제가 이제 운전하는 걸 싫어해서 KTX를 많이 타는데 네. 그게 15분 거리든 40분 거리든 그냥 누우면 바로 자요. 머리만 대면 대면 자요. 와, 저는 밤에 이렇게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아싸 잘 됐다.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료 거실에 나가서 정리하고. 다른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TV도 보고 다른 일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그런 날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약국에 수면제 뭐 또는 수면 유도제 이런 거 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의사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의사는 환자의 얘기를 듣고 처방을 내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보고 역으로 그분의 상태를 읽어드릴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불안제 처방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써요. 네, 두통 환자한테도 쓰고 소화불량한테도 쓰고요. 그리고 불면증 환자한테도 많이 쓰고. 쓰고 종합병원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신경외과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통증, 쓰죠, 많이 근육통에도 네. 근유환제처럼 항불안제를 쓰는 걸 보고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네. 불안하냐? 뭐가 이렇게 불안하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안 불안한데? 안 불안한데. 그래서 아니 왜 안 불안한데 항불안제를 쓰면 듣는 거지? 또 제가 이거를 또 파고 또 파고. 네. 제가 그런 거 전문 아닙니까? 네. 불안은 의식 수준에서 잘 모른대. 마치 타르처럼 무의식 저 깊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지조차도 의식을 못 하는데 그게 이제 의식화됐을 때는 짜증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통증이나 그럴 때 항불안제를 먹으면 그런 증상들이 듣는 거죠.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언제까지 항불안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수면 유도제 같은 것도 사러 많이들 오시지 않아요? 많이 오죠. 네. 히스타민이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면역 반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면역 반응. 아, 뇌에 염증이 생긴 거구나. 근데 뇌에 염증이 생기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뇌니까 그렇다면 가장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렇죠.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니까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곧 염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 즉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잠이 드는 사람들은 뇌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면 유도제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활성산소를 없애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을 그걸 한번 드려봤어요. 네. 약사님, 그냥 혈액순환제 먹었는데 이거 먹고 잠을 푹 잤어요. 그때 안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뇌에 염증으로 시달리는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는 잠이 진짜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잠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하니까 네. 충전이 오래 걸렸던 네. 거예요. 낮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노래 교실도 가고 웃음 교실도 가고 막 웃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네.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힘이 없어. 사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그 효소들이나 물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할 때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막 운동 많이 하고 막 네. 부지런해가지고 바지런해서 막 하면은 혈액이 딱 줄더라고요. 조혈제 먹고 잠을 푹 잤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철분 먹고 잠 잘 자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다 하지불안정도 틀려요. 좋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금요일에 3시간 자면 토요일에 14시간 자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정상인가요? 토요일날 14시간 자면 좀 잘 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잔다고 자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 방전돼 있을 때 충전기 딱 꽂으면 처음에 한 70~80%까지는 금방 충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0% 충전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는 그 한 4~5시간 정도에 아주 집중적인 컴팩트한 그 수면이 진짜 중요한데 14시간 잔다고 그게 보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꿈만 꾸다가 10시간을 자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건 잠을 자는 게 아니죠. 네. 대사가 꼬였기 때문에 잠을 자도 혈액이 빨리빨리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약간 소량의 진통제하고 그 삼환계 항우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미트릴린 같은 거예요. 에나폰. 이런 약을 조금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꿀잠 주무실 거예요. 네, 접수하시죠. 그렇게 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아니야, 우리한테 와야지. 거기 내가 가지 해줄게요. 또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약이 나쁘다 해가지고 안 약을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하죠. 해서 네. 오히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네,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없고. 좀 그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일단은 자야 돼요. 네. 많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그 전문의약품의 엔딩 포인트를 안 잡아주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래 먹어도 돼요? 맞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설명해드리고 안정시켜드리고 다른 걸로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고 이러는 일들 하고 있죠. 아침이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하고 잘 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일종의 수면 착각 같은 건데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많이 권고하는 약이 적절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주일 넘게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잘 잤는데 또 나는 잘 못 잤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가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해결의 실마리는 잠의 묘약이라고도 불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에 있습니다. 대뇌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송과체, 송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에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몬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 세로토닌에서부터 멜라토닌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멜라토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햇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래야 저녁 때 멜라토닌을 잘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다음날 아침 다시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의 기상시간은 전날 몇 시에 잤는지가 아니라 그 전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왜 잠의 묘약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멜라토닌은 이 뇌 속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생성 분비되면서 24시간을 주기로 수면을 관장하는데 낮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므로써 밤에 잠을 유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데는 기온도 변수가 되는데요. 체온이 높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인데 어렵게 잠이 들더라도 체온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어나기 십상이라는 거죠. 수면하는 공간에서는 너무 덥게 설정하지 않는 게 좋죠. 적절한 온도라고 한다면 약 24도 안팎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수면 촉진 물질이기도 하면서 세포 복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항산화로 유명한 비타민 E보다 2배나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정말 안티에이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잘 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연수면제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은 소량만 복용하면 잠이 잘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들, 또 건강기능식품들도 상당히 많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수면 주기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는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분비됐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 해외에서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이렇게 서서히 농도가 증가했다가 낮아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멜라토닌은 서서히 분비되고 또 서서히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호르몬과 같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18,000여 종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만능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멜라토닌의 발견은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한의 발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는 낮아져서 잠을 덜 자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인지 기능과 면역력이 감소하고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도 멜라토닌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이 약을 복용하고 나면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손과 체가 손상된 환자들에게서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보고되는 것으로 봐서는 공간 탐색 능력에도 멜라토닌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손과 체 기능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일주기 리듬의 변화입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너무 적게 자거나 한밤중에 활동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되거나 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졸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짜 불면증으로부터 탈출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멜라토닌을 우리 뇌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잠을 잘 때만큼은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려는 사람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멜라토닌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자고 쭉 일어나가지고 뭐하지? 원인 없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은 너무 좋다,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120세 장수시대에 몇십 년 동안 멜라토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왜 나올까요? 이 뇌 있잖아요. 뇌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밤에 만들어내는 게 세포 입장에서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세포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토닌을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전신으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세포들이 세포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나면 청소 노동자들이 밤에 출근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멜라토닌이 나와야 온 세포에 이렇게 쌓여있던 밤새 우리가 일하면서 생긴 활성산소 있잖아요. 싹 걷어져요. 애들은요, 어릴 때 태어나면은요 계속 잠만 자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엄마 10분만 더 잘게, 10분만 더 잘게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초저녁에 3시간 자고 꼭 일어나가지고 뭐하지? 이래요. 그거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하는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6,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어때요? 술 먹지, 커피 마시지, 진통제 많이 먹지, 혈압약 먹지.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가는 그 경로를 막아요. 항우울제 처방도 받고 뭐 수면제 처방도 받고 막 해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멜라토닌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완전 신받다죠. 완전 신받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은 너무 좋다, 안전하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멜라토닌은 무척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이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멜라토닌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호르몬은 또 순환하거든요. 한 가지 호르몬만 많아져서는 절대로 불균형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멜라토닌을 약으로서 자꾸 복용을 하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세로토닌이 기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너무 의존하시다 보면 오히려 너무 다운되고 낮에 의욕이 없는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을
무조건 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맞는지 살펴보고 주로 연세 드신 분 위주로 완경이 끝나신 분 위주로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자면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약이 안 좋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일단 불은 꺼야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시달린대요. 비가 올라오면 아프고 막 삭신이 아프고 그런데 이 사람 상담을 해봤더니 잠을 전혀 못 자요. 통증을 없애는 근골격계 영양제를 드릴까요? 잠을 자게 할까요? 잠을 먼저 자게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잠을 잤더라면 이런 활성산소를 없앴을 거고 활성산소가 근공격계를 공격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잠을 먼저 자는 것이 모든 만병의 탈출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멜라토닌을 해외 직구나 여행 가서 사온 멜라토닌보다 의사하고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드시기를 바래요. 해외 직구로 사면 싸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멜라토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양제가 아니에요. 멜라토닌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병이 되고 너무 적어도 병이 돼요. 다른 수면제들은 잠자기 전에 드시라고 하지만 멜라토닌은 한두 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효과 보려면 한 달 이상 복용하라고 하거든요. 용량도 저용량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멜라토닌 서방형이 나와 있어요. 이 서방형을 드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의 방광기가 짧아서 그냥 먹고 바로 또 약효가 없으면 또 못 자요. 그래서 자다 깨버려요. 그래서 서서히 방출되는 그런 서방형 멜라토닌을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용량도 결정을 하시고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그런 미네랄도 추천하고요. 이분이 너무 혈액이 없다 그러면 조혈제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단백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트립토판? 그러니까 단백질 제대로 섭취하라고도 하고 단백질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